자, 10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요 기본 정석에서도 있었던 문제인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실근과 교점이라는 게 일치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교점을 물어보면 실근을 찾아주면 될 거고, 실근을 알고 있으면 교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서로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될 건데, 얘도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라는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fm일 때 그걸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잖아요. 이 x축이라는 건 이제 y는 0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함수에 대한 식이잖아. 두 개의 함수 fx와 그다음에 y는 0이라는 걸 가지고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찾아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구하면 이제 m제곱 마이너스 4m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요렇게 될 거고요. d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d가 0일 수도 있고 d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요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때는 실근이 몇 개? 두 개가 있다. 얘도 실근이 한 개가 있다.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교점으로 생각해 주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두 개다. 얘는 교점이 한 개다. 얘는 교점이 0개다. 요렇게 확장해 줄 수 있을 거고, 저 범위들은요, 뭐 간단한 아이니까 0보다 클 때에는 m 값이 0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될 거고, 얘는 m이 0이거나 4가 돼야 되고, 얘는 이제 0부터 4까지 범위가 될 거니까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건데, 이거 m축입니다. m축. 자기 마음대로 x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쯤에 이제 y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저 주어진 그래프는요 0보다 작을 때랑 4보다 작을 때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쭉 두 개. 그다음에 뭐 이쯤 잡을까요? 우리가 4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일 때랑 4일 때는 한 개 나와야 되죠.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1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 뭐 점선으로 연결해 줄까요? 자, 그리고 0부터 4까지는 0개가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그어주면 요 그래프가 y는 fm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두 2차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거래. 그럼 얘는 교점이 한 개란 얘기인 거고,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하나라는 거죠.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다 이제 한쪽 변으로 몰아서 정리해주면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문자로 나온 거잖아.
이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제 a가 1인지 a가 1이 아닌지, 즉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는지 0이 되지 않은지, 이것들은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1이라고 해볼게요. a가 1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방정식이 0 곱하기 x제곱 빼기 0 곱하기 0이 아니구나, 2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만족하는 x값이 1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실근이 한 개가 나온 거니까 교점도 한 개가 있을 거고, 당연히 a는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a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판별식을 써야 될 거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그냥 d 써야겠네요.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1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a에 더하기 9, 요게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네요. a 빼기 3의 제곱이 0. 그래서 a 값은 3이 되면 그때는 근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항상 1차식이라는, 그러니까 항상 2차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일단 함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는 저 값이 0이 될 수 있는 건지 혹은 0이 안 돼야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주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어주면 a 값은 1이거나 아니면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절대값이 같대요. 자,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근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요거 되게 많이 봤던 표현이었으면 좋겠는데, 합이 0이란 얘기인 거죠. 두 근의 합이 0이란 얘기. 그래서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이제 a제곱 빼기 4a, x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더하기 a제곱 빼기 9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여기잖아요. 요 두 근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일단 0이 나오는 걸 체크해야 되고, 아, 저기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여기가 4가 돼야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 돼야 될 거고요. 자가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a 빼기 2의 제곱이 0. 그래서 a 값은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값이 하나만 나와갖고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요렇게 지금 답은 그래도 그냥 a 값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a-p, a-q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뭐 GA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A는 P고 A는 Q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는 이 하나밖에 안 나온 상황이어서 뭐 굳이 얘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얘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요 정보를 GA에 대입했을 때 뭐 GP가 나올 수 있고 GQ가 나올 수 있잖아. 네? 저기도 이제 G에 대한 식일 거고 A 값이 P고 Q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자, 근데 만일 얘 값이요, p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고 q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라고 합시다. 뒤에 있는 식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p를 넣어봤더니 양수가 나왔고 하나는 q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근의 곱이 양수라는 얘기죠. 내가 p를 선택했을 때 얘는 두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이 문제가 원하는 A 값은 지금 P랑 Q랑 두 개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는 거야? Q 값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원하는 것 자체가 부호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따로 구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걸 지금 거기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염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A 값이 나오면 답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값을 곱에다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맞춰 갖고 내가 결정해야 될 수 있다, 이 생각도 같이 해 주셔야 다양한 문제에서 함정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인데 자, 어떤 이차함수 포물선 위에 점 중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요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거의 습관처럼 풀 수 있을 건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최소가 되는 케이스는 항상 이 직선과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을 거고, 그 평행한 직선이 요 이차함수랑 접하게 되는 케이스일 때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거죠. 요 점일 때의 요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어떤 기울기는 마이너스 2x 맞춰주고 뭐 k라고 둔 다음에 접하는 케이스니까 판별식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렇게 두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x 되고 더하기 k는 0이 될 거고, 얘가 판별식이 4분의 d 있으면 되겠네요. 사실 뭐 판별식 안 쓰더라도 k값 4인 건 바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가줍시다. 그러면 판별식 써주면 4에서 마이너스 k 했을 때가 0 나오는 거니까 k 값은 4여야 되죠.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점, 그러니까 즉 저걸 만족하는 x 값이 뭐인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석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될 거니까 x 값은 2일 때 접하는 거죠. 즉 요 접하는 요 지점에 x 값이 2란 얘기인 거죠. x 값이. 그럼 y 값은 어떻게 구해요? y 값은 이 식이 지금 마이너스 2x 더하기 4잖아요. 여기다가 x 값을 2를 대입해주면 y 값은 당연히 0이 나오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가 2,0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왜 이제 뭐 매번 이제 하던 거라서 그냥 평행인 상황 이렇게 잡고 했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을 할까? 만일 평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처럼 이렇게 이차함수 그림이 있고 이차함수 그림이 있고 뭐 어떤 직선이 있을 때
내가 평행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무 직선이라 이렇게 그었다고 합시다. 아무 직선이라 그어서 요 점에서 요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했다고 합시다. 수직으로 했을 때 요 값이 제일 짧다라는 보장을 못 해주는 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그었을 때는 당연히 더 얘가 길어 보이긴 하죠, 뒤에 그은 게.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면 이때는 요 점이랑 그은 게 훨씬 짧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랑 상관없이, 평행이랑 상관없이 아무 점이나 찍었을 때 나머지 값들이 뭐 크고 작고 이러는 것들은 전혀 관계성이 없다고요. 근데 평행한 걸 찍고 나면 지금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떤 지점에서나 똑같은 거니까, 내가 이 점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거리보다 요만큼 더 추가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 여기 거리보다 요만큼이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행할 때 생긴 거리보다 다 커진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케이스는 이제 왜 항상 평행한 걸 잡냐? 그러면 평행할 때보다 나머지 것들의 거리가 훨씬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원래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지만 뭐 하는 김에 진짜로 저 점에 대해서 평행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를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이용하면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이용해 주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요거를 이용해 준다고 하면, 아까 저기 상황이 지금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 있는 거죠. 이 점이 뭔지는 몰라.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라고 할게요. 그냥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 2짜리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있었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거리가 제일 짧기를 원하는 거니까 얘를 잠깐 이쪽으로 옮길까요?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게 뭐 항상 소직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요 거리를 이제 d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거리 공식에 의해서 d는 요 식도 이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으로 바뀔 거니까 루트에 4 더하기 1에다가 저 거리 대입해 주면 되죠. 여기 얼마야? 2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 요렇게 나타낼 거고, 그럼 요거는 루트 5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의 크기가 커지면, 지금 얘는 분모가 커지면 d의 값도 커지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게 최소인 거니까 그러면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잠깐 얘를 GT라고 할게요. GT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어차피 2차식의 최대 최소는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마이를 꼭지점으로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요렇게 뭐 그려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2, 마일이에요. 그럼 요 위에 지금 t라는 축이 있을 거고 절대값이니까요. 지금 요게 지금 GT인 거고, 절대값은 이걸 이제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들어 올리고 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론 여기 이렇게 대칭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2, 1이 될 거고, 얘가 뭐예요? 절대값 GT의 그래프인 거지.
자,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언제 최소가 돼요? 절대값 GT는 T가 2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뭐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면은 거리 공식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좌표를 원하라고 했으니까 뭐 취소가 되는 t값 그냥 저기다 넣어주면 똑같은 결과 나오긴 할 건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여기서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점과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형태들인 거라서 두 가지 방법이 되게 자연스럽게 선택지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항상 저렇게 막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풀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사고를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y는 fx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두 점 a랑 b에서 만날 때 꼭지점이 1,1이에요.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이 2분의 1,1일 때 fx와 gx를 구하세요. 뭐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은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fx랑 gx랑 구해달라고 했는데 꼭지점이 1,2고 교점의 중점이 뭐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일단 둘 다 원점은 지나야 되는 거죠. 아, gx만 원점을 지나면 되는 건가? 뭐 일단은 상황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gx라는 게 원점을 지나는 거 정도랑 그 다음에 교점이 있을 건데, 그럼 뭐 gx를 뭐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y는 gx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어쨌든 0,0이라는 점은 지나야 돼요. 0,0을 지나야 되고, 지금 상황은 모르겠는데 여기 fx랑 만나는 어떤 점들이 있는 거죠. 그냥 잡을게요. 여기 a라고 잡고 여기 b라고 잡을게요. 어쨌든 얘는 fx랑 만나는 교점인 거예요. 그럼 그 교점의 중점이 되는 i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y는 gx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교점이라는 건 fx 위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gx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점의 중점은 당연히 연결되는 직선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거리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이게 교점의 중점이라면 당연히 gx에 있을 거고, 그럼 gx라는 거는 두 점을 지나는 거네. 하나는 0,0, 하나는 2분의 1,1 얘를 지나는 거니까 y는 2x라고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gx의 방정식은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고, 자, 다음에 얘가 지금 a, b에서 만나야 되고 꼭지점이 1,2다. 그럼 fx는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꼭지점이 1,2라고 했으니까 a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럼 꼭지점이 1,2인데 이게 그냥 준 건 아닌 게 요 1,2, 즉 꼭지점이 여기 대입해 보면 성립하는 거죠. x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야? y는 gx 위의 점인 거죠. 그러면 교점 중에 뭔지 몰랐던 뭐 것 중에 하나는 뭐야? 1,2라는 거네. 그럼 얘를 1,2라고 합시다. 1,2라고 하면 중점이 2분의 1,1이니까 요 값은 얼마야 돼? 0,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잡은 거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A랑 B랑 저렇게 어설프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2차 함수가 저렇게 되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 몰록인 케이스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예쁜데? 근데 이렇게 그냥 대략 그려봅시다. 얘가 지금 y는 fx인 상황인 거고, 여기 꼭지점이 지금 1,2인데 gx라는 직선이 여기를 지나야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y는 gx고요. 얘도 지나고 여기 어디 0,0도 지나야 되는 거네. 자, 요런 케이스가 아니면 지금 불가능한 거죠.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fx라는 건 0,0을 꼭 지나야 하는 거네요. 얘가 지금 a고 이쪽에 있는 게 지금 b라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지난다고 생각해주면 대입하면 되죠. 그럼 f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었어. 0을 집어넣어주면 a 더하기 2가 될 건데, 이 값이 0이 나와줘야 되니까 a 값은 마 2가 될 거고, 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물론 뭐 전개해 줄 필요는 없는데, 전개해 준다고 치더라도 뭐 4x 되고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요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gx도 알려줘야라고 한 거죠. gx는 아까 구해놨죠? 얼마로? 2x다. 요렇게 구해놨으니까 fx, gx 상황 볼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여러분이 이걸 한 번에 뭐가 탁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얘가 교점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다 보니 교점의 정보가 0,0이구나, 꼭지점을 지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고서야 뭐 일단 추정해보고 정보 얻어보고 그 정보에 대입해서 하나씩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거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그냥 반사적으로 막 이러지 않을까 막 밀어붙여서 풀 수는 있을 건데, 언제나 그래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연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지금 두 점이 P랑 Q라고 했을 때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또 어리다. 그때 P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A랑 B랑 유리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켤레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방정식을 이제 한쪽에 몰아붙이면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이거의 한근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건 다른 한근은 뭐여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켤레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a,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켤레근이 가능한 거죠. 개수들도 다 유리수가 될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a랑 b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b는 두 근의 합이니까 얘가 지금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얘는 1에서 루트 3 제곱하면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되나요? 그래서 a 값은 3이 될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까지는 바로 잡아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식이 다 결정된 거잖아. 그래서 편의상 그냥 fx라고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고요. 얘는 gx라고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fx는 이렇게 2차 그래프로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가운데 y축이 지나가겠죠. 이 y축과 만나는 지점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점이 뭐가 돼요? 얼이 될 거고, 좌표를 굳이 잡으면 0,3인 거죠. 다음에 기울기 마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우리 좀 이렇게 뭐 굳이 맞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만 그립시다. 그럼 이렇게 지나갈 거고, 요 점의 좌표가 지금 P랑 Q라는 거지. 근데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 뭐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Q의 좌표가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 뭐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 0같이 보이네. 네모, 이렇게 세모 할까요? 뭐 이렇게 Q의 좌표가 잡히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빼고 해도 될 거고, 아니면 뭐
그 사선 정리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사선 정리 이용하려면 별이랑 세모도 나타내야 되고 저희 숫자가 이쁠 수가 없어요. 1 플러스 루트 3 곱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 형태의 삼각형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고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얘는 사실 삼각형을 한 번에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끊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영역은 여기가 지금 1이잖아, 1.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인 거니까 여기가 높이가 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가 높이가 될 수 있겠지. 자, 요렇게 생각해 주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2분의 1에다가 밑변 2에다가 높이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요. 얘는 크기여야 되니까 양수로 생각해 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저 높이는 뭐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봐주면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하고요. 1 플러스 루트 3하고 더해주면 되니까 1 지워지고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저거를 이제 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축이랑 만나는 아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높이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조각내 본다. 요 생각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수원이든 수투든 상관없이 저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반반 쪼개서 따로따로 구해주는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옛날 초등학생 방식으로 해도 돼요. 직사각형 그려갖고 삼각형 막 빼버려도 되고,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사선 정리로 밀어붙여도 되고, 방법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아니면 뭐도 가능해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와 있던 두 점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고 나머지 한 점으로 수선의 발 내려갔고 거리 구해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모두 이용해서 넓이 푸는 그 형태도 있었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봤을 때 생각보다 요 접근 방식이 가장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요거는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7번 문제인데 요것도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최근 기출문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요거 관련돼서 이제 기출이 나오는 학교들도 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한두 학교는 요 문제로 기출 문제로 출제를 하는 편이니까 요 그 좀 어려워들 하던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계산을 자기가 알아서 잘 정리해 주는 문제인 거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접근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형태가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형태가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도 좀 하시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하고 y는 2x 더하기 k하고 만나는 점이 a랑 b고 수선의 발을 내린 게 p랑 q고, 그 다음에 저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이 어리다. 때 넓이의 합이 4일 때 k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를 이제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더하기 k 마이너스 3 요렇게 두고 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일단 k 빼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점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실근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의식적으로 판별식을 생각해 줄 거예요. 그 판별식을 생각해 주면 얘는 4분의 d가 1 빼기 k 더하기 3 그러면 4 빼기 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k 값은 4보다 작다라는 건 일단 체크하고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저 점들을
어차피 넓이가 4인 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점들을 나타내주면 얘를 이제 알파 콤마 2알파 더하기 K라고 하고, 얘를 베타 콤마 2베타 더하기 K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여기의 길이는 2베타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여기의 길이는 음수죠. 지금 좌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얼은요. 얼은 마이너스 2분의 K 콤마 0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기 뭐 넓이니까요. 그냥 뭐 세워서 그리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고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 빼주면 되겠네. 여기 당연히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저 삼각형은 높이가 2베타 더하기 K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 빼주면 되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네. 자, 요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 주면요, 그냥 2분의 1 곱하지 말고 넓이의 합을 그냥 8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차피 뭐 계산할 땐 방정식인 거니까. 그러면 저기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알파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저기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플러스로 바뀌겠네. 하고 2분의 2알파 더하기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하면 되겠네요. 2베타 더하기 K가 될 거고, 여기도 2분의 2베타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요게 지금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죠. 그러면 2알파 더하기 K의 제곱하고요, 2베타 더하기 K의 제곱이 16이 되겠네요. 자, 이제 알파랑 베타 뭐 이거를 이제 K로만 나타내 주면 될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해주면 2K 제곱 될 거고 플러스 4로 묶일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K가 되고 더하기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6이 되겠네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는데,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인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곱이 K 빼기 3이었죠. 얘를 2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게 4에다가 6 더하면 10, 요렇게 나올 거니까 저기 한 다 2의 배수 나올 것 같으니까 2 날려버리죠. 뭐 그럼 여기 K제곱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K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20에다가 마이너스 4K 하고 넘겨주면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는 0. 다음 얘 인수분해 해주면 K-2랑 K-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2 또는 K 값은 6이 될 거고, 자, 여기서도 아까 우리 의식적으로 판별식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아까 판별식 구했을 때 여기 나왔듯이 4보다 커야 된다 그래,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안 되네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얘는 어차피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교점이 4개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주면 될 거고, 요 형태의 그래프는 뭐 얘는 익숙하죠. 이빨 모양 그래프 나오는 거. 절대값 x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이렇게 y축 들어오고 요 값이 지금 4까지 올라오면 되는 거죠. 여긴 2고 여기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체크 가능할 거고, 자, 그럼 교점이 4개 나오려면 여기에 y는 a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상황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는 이제 y는 2라고 하나가 결정이 된 거죠. y는 2가 결정됐을 때 저 때도 교점이 4개가 나오고 싶은 거니까,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교점이 4개가 나올 수가 없죠. 요렇게 절대값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요렇게 해주고 나면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어야 되니까 여기 x가 1 요렇게 나올 거고, 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요? y는 2가 있으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 빼기 1인데 사실 밑에 있던 걸 끌어올린 거니까 1 빼기 a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될까요? 자, 그럼 저 1 빼기 a라는 게 2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1 빼기 a가 2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a가 2보다 크다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 첫 번째 거는 0하고 4 사이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프 개형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고, 뭐 요거 얘기 나온 김에 만일 이제 요 근들 있잖아요. 요 근을 이거 뭐 참고로 요렇게 뭐 4개의 문자로 잡았다고 합시다. 4개의 문자로 잡으면 항상 보면 이 알파랑 그 감마 있죠. 얘를 2로 나누면 대칭축인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대칭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되는 거니까 뭐 그림 나온 김에 요런 아이디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 문제 이거 형태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식전체 절대값 쉬운 문제가 뭐 교점의 합이 얼마다, 뭐 그 실근의 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칭축을 해석해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해석해서 풀어주면 훨씬 더 간단해지죠. 자, 그리고 나서 9번 문제를 봤더니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모든 근의 합이 0이다 이런 얘기한 거죠. 자, 모든 근의 합이 0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칭축에 있는 숫자들을 더했더니 0이 됐다는 거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이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야? 아까랑 용어 같이 할까요? 대칭축이 x는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쟤를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고 어딘가에 이제 y는 1이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4개의 교점들이 있을 거고, 요 4개의 교점들은 2분의 1을 더하고 나서 2분의 1을 했을 때 항상 대칭축이 될 거니까, 얘는 사실은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이기도 하고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델타이기도 한 거지. 근데 요 값의 합이 0이 되니까 항상 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를 x는 2-a란 말이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뭐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해석만 해줄 수 있다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요 형태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아니면 근의 합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대다수니까 요 두 가지 유형은 좀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되게 수월하게 푸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1사분면에 2개 나온대요. 그럼 2개 나온다는 얘기랑, 2개 나온다는 건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요 제1사분면이라는 거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생각까지 같이 해준다면 이건 간단한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죠.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니까 2kx 더하기 2k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양수란 얘기인 거죠. 그럼 일단 판별식부터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게 의식적으로 판별식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왜냐면 얘를 많이 놓쳐요. 판별식이 이제 저거를 놓치고 답을 구하다 보면 되는 값 안 되는 값 이거 구분 못해서 오답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식적으로 판별식을 먼저 사용해 주세요. 그럼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임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판별식 먼저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이제 상황들을 판단해 주는 게 낫겠죠. 그 두 근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이제 2k가 될 거고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두 근이 양수니까. 그래서 k 값은 0보다 크다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이 지금 2k 플러스 3이 나오는데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때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는 거겠네요. 자, 부등식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뭐 간단하더라도 연습할 때는 항상 수직선 위에 나타내주는 습관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복잡한 게 나왔을 때도 수직선으로 풀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해주게 될 거니까. 여기 마일이 있고 여기 3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은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면 하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냈을 때
이 세 개가 다 뭐 겹칠 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 커야지.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세 개가 다 겹치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영역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k 값이 3보다 크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상황은 저런 것들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나타내 달라고 했으니까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판별식 먼저 그래야 나중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자, 11번 문제인데 얘는 근해 분리 문제죠. 자, 근해 분리 문제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주자. 하나는 함수값의 부호, 그리고 판별식, 그리고 대칭축이죠. 자, 보통은 이제 1번, 2번까지 해결하면 여기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여기서 해결이 되는데 요 대칭축을 써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건 x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그때는 대칭축까지 생각해 주겠다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대칭축이 미지수로 나와 버리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다수의 경우는 판별식까지만 해결하고 나면 다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수로 바꿔 볼게요. 함수로 바꿔서 7의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3의 x. 자, 그러고 났더니 x 개수의 문자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칭축까지 고민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로 함수값의 부호인데 뭘 대입할까는 문제가 항상 결정해줘요. 즉 무슨 근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1도 넣어볼 거고 여기다 2도 넣어봐야지 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근이 1과 2라고 했으니까. 자, 1을 넣어주게 되면 m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2m 고 7이니까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올 거고, 2를 넣어주면 m제곱에 저기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47에 28에다가 26 빼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요걸 안 봤네. 0과 1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0과 1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0까지도 생각해야겠네. 영을 해주면 얘는 그냥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아래로 몰록인 함수겠죠. 아래로 몰록인 함수고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x축이 지날 거고,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근인 거잖아. 근데 요 근이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 있고 하나는 1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y는 fx잖아요.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여기가 지금 f0이죠. 여기가 f1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f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판별식도 사용할 필요가 없네.
왜? 얘 때문에. 지금 그래프는 아래로 몰록인데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죠. 아래로 몰려긴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라면 얘는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2차 함수의 아래로 몰록인데 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만 하는 거죠. 지금 뭐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저건 언제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이 문제는 함수값의 부호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부등식을 풀어보면 얘가 n 플러스 1 n-2로 인수분해 될 거고 요게 0보다 크니까 얘는 m 값이 마일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 플러스 2 n-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나올 거고, 세 번째 거는 m으로 묶어주면 n-3 얘가 0보다 크니까 m 값이 0보다 작거나 m 값이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수직선에 나타내주고 이제 마무리 지면 되겠네요. 자, m으로 나타내주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1, 마2 여기다 마2 주고 여기다 마1 주고 그 다음에 0하고 2하고 3하고 4겠네요. 이렇게 잡고 첫 번째 거는 마일하고 2 사이니까 자,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두 번째 거는 마2부터 4까지인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고 세 번째 거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커야 되네. 자, 이렇게 나타내 줬을 때 세 개가 다 만족되는 영역이 여기랑 여기인 거죠. 여기 범위는 마이보다는 커야 되고 마일보다는 작아야 되고, 여기 범위는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마무리만 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요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쓰임의 빈도예요. 그래서 뭐는 항상 쓰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까지 쓰는 문제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까지 쓰는 문제는 더 적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거라서 근해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순서까지도 같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같이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4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n은 0이 두 근이 모두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정수 mn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푸는 거예요? 근해 분리로 푸는 문제인 거죠.
자, 근해 근리로 풀 거니까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거 세 가지 생각해 줄 거고, 함수를 세팅을 합시다. 그래서 4x 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n 요렇게 둘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어디서 체크해야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f의 0넌값, 그 다음에 f의 1넌값이 뭐가 되는지 체크해 줘야 되죠. 0을 넣어주면 얘는 n이 될 거고요. 1을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m 더하기 n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얘네들의 부호를 결정할 거니까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죠. 요렇게 x축이 지나갈 거고, 얘가 y는 fx, 교점이 있을 건데 그 교점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f0이 될 거고, 여기가 f1이 될 거니까 둘 다 0보다 커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0보다 크다는 것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사실은 판별식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안 나와서,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얘는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이 될 거고, 얘가 두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두근이 나오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인지 두근인지는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두근이라 그랬잖아. 중근도 두근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타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x의 개수에 지금 미지수 m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에는 대칭축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되고, 대칭축이 지금 4분의 m인 거죠. 대칭축이 x는 4분의 m인 거고, 요 4분의 m이 어디 있어야 돼요?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지.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m과 n이 모두 정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수를 확정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m과 n이 지금 복잡하게 쌓여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명확한 정보가 딱 보이죠. 아, 여기서 m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고 나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m이 1이라고 합시다. m이 1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n은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2가 되니까 n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4n의 값이 작아야 되는데 요 값이 1인 거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그 양수인데 4배를 해서 1보다 작은 정수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n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m이 1일 때는 만족하는 값이 없네요. 자,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해 보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이제 m이 2라고 합시다. m이 2가 되면 요건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n 값이 저기다가 2를 넣어주면 0보다 크다네요. 똑같은 정보로 바뀌고, 그 다음에 4n의 값이 저거 넘겨주면은 4가 될 거니까 요거는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요 경우를 만족한다는 건 0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면 n이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이 3일 때
n이 0보다 크다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 여기다 3을 넣어주면 2보다 커야 되네. 그리고 판별식에다 넣어주면 4n이 9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값은 2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요거 만족하는 n값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도 정수 n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은 거네요. m이 2일 때 n값이 1 말고는 정수값이 존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대칭축에서 나올 수 있는 n값이 되게 제한적으로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상황을 만족하는 정수가 있는지 찾아주면 될 거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계속 그 미지수를 줄여 나가려고 해야 되고, 그 줄여나가는 방법이 이제 대입을 해서 연립할 수 있다면 제일 쉬운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한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대입해서 나머지 한 문자를 한 문자만 이제 그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을 구성해 주는 전략이 꽤 많이 쓰이고 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자체의 의미보다도 내가 지금 미지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m값을 다 없애고 있다. 이런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더 연결돼서 같이 좀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3번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해 분리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근해 분리로 체크해 주고, 자, 포물선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a랑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2랑 서로 다른 두 점이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써줄 거면 0보다 크다로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만나야 되니까 함수부터 세팅을 하죠. 함수를 저기로 넘겨줘서 x제곱에다가 더하기 2a-1x 그리고 2a-2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는 얘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f에 마2를 넣어주면 마2니까 마이너스 2a가 될까? 그 다음에 플러스 4 하면 될 거고, f에 2를 넣어주면 6a 4에다가 2 빼고 2 빼니까 6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고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려봅시다.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고, 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x축 그리고 나면 여기 교점이 생길 거고, 요 교점이 마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대입해준 여기가 f마이고 여기 대입해준 여기가 f2니까 둘 다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a가 이거 그냥 범위 바로 정리하고 할까요? a가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의 보호를 이용해서 일단 범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 써야겠죠. 왜냐면 함수값이 음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2a-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이 될 거고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 이렇게 될까? 그럼 얘가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a 값이 뭐만 안 되는 거야? 2분의 3만 안 되는 거죠. 2분의 3만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의 개수에 a라는 문자가 와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까지도 생각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대칭축까지도. 그럼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2에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고 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a가 1씩 빼주면 3하고 마오가 될 거고 좀 a값 범위도 나오죠.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일단 범위를 다 나타내 봤으니까 저 범위를 이용해서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줘야겠죠. 써줘야 될 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0 필요하고 2분의 3 필요하고요. 2 필요하고 2분의 5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거는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 여기가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공통 영역은 여기네요. 당연히 여기는 빠져야 되는 거죠. 여기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왼쪽 영역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을 거고요. 오른쪽 영역은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우리 참 앞에가 잠깐만 등호가 들어가 있었죠. 등호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고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왜냐면 여기 이어도 지금 성립하는 거니까 등호까지 같이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도 색칠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색칠을 해주고 나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 들어가고 그래서 가능한 범위가 a부터 2분의 3까지 또는 2분의 3부터 2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인데 얘도 근의 물리네요. 근의 분리 문항이고 그래서 함수를 먼저 세팅을 하죠. 그래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고 두고요. 문제에서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하고 4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스타일은 아까 11번 문제랑 같은 형태겠네요. 그럼 얘도 함수값만 파악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fx를 그려보고요. 여기 이제 근이 있겠죠. 또 여기 근이 존재하고 얘가 하나는 1하고
2 사이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4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이 F1, 요 값이 F2,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요 값이 F4가 될 거고, 자, F1은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체크했고요. F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에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F4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에 더하기 16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문제가 됐고요. 일단 함수값으로만 되는지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뭐 대칭축을 써볼까 뭐 이런 생각 좀 할 건데, 대칭축을 쓸 수 있는 거는 좀 되게 제한이 좀 클 것 같아서 아마 함수값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건데, 얘도 지금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표현이 있죠. 얘는 뭐래요? 자연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들을 대입해서 무언가를 이제 문자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거고, 그렇게 했던 형태의 문제가 있었죠. 아까 우리 풀었던 것 중에 아까 풀었던 건 아니구나. 우리 9단원 연습 문제 풀 때에도 요거로 비슷한 컨셉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지수를 P랑 Q랑 이렇게 나와서 걔를 줄이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연습 문제 9-19번? 일단은 체크만 좀 합시다. 얘를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도 나타내 볼 건데, 지금 이제 뭐 B가 좀 간단하니까 첫 번째 거에서 우리가 B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A 빼기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에서 B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2A 빼기 4보다 작다는 거죠. 세 번째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4A 빼기 16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이렇게 B 값을, A 값을 이제 정해주고 나면은 거기다 대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될 거니까, 요거 두 개 갖고 해보죠. 요거 두 개 갖고 해주면 얘는 A 빼기 1하고 2A 빼기 4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A 값이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일단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갖고 해볼까요? 얘네 둘 갖고 해주면 A 빼기 1이 4A 빼기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넘겨주면 3A가 이상한 숫자라고 있었네. 얘네 둘을 하는 게 아니죠. 한쪽이 크다 한쪽이 작다 뭐 이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해줘야 되죠. 얘네 둘이 해주면 4A 빼기 16보다 2A 빼기 4가 크고요. 넘어가면 2A가 12, 그래서 A 값은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요. 6보다는 작다는 거지. 자, 그리고 A 값은 자연수역이 되기 때문에 A가 4거나 A가 4거나 5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겠네. 그럼 첫 번째로 A가 4라고 합시다.
A가 4라고 하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해 보면 B가 3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서 B는 저기다 4 넣어주면은 4보다 작아야 되고, 자, 이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뭐 마무리는 지어봅시다. 여기도 4 넣어주면 0보다는 커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B가 존재할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5일 때는 뭐가 나와야겠지. 5일 때는 나와줘야 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면, 그러면 이제 B 값은 4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6보다는 작아야 되고 4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B 값은 5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범위 나눠갖고 찾아봤더니 존재하는 자연수가 지금 딱 한 쌍 있네요. A가 5이고 B가 5인 거. 그래서 A는 5고 B는 5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고요.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풀었던 문제가 저기 연습 9-19니까 요거 본 김에 그거 한 번 더 점검해서 체크해 주시고, 좀 이렇게 이런 거랑 이런 거랑 같은 테크닉이었구나,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연습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실력 연습 문제는 다음 차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